안녕하세요, 세병원입니다. 최근에 그 블로그가 부업을 위한 어떤 플랫폼으로 체험단 붐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호기롭게 블로그를 딱 이제 개설을 하고 글을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누적이 되어 가다가 이제 어디 맛집 같은데 체험단이 떴어. 그래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야, 당첨이 됐네. 열심히 가게를 홍보를 했습니다. 야, 자, 근데 막상 포스팅을 올리고 났더니 뭐지? 조회수가 안 올라. 이거 왜 이러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지기도 하고 지수를 막 검색을 해본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진짜 열과 성을 영혼을 갈아부으는 그 포스팅이 누락이더라. 자, 이런 경우가 진짜 부지기수입니다. 여기저기 신청하시고 하면 방문자 100밖에 안 돼도 뭐 제공받을 수 있어요. 이 체험단이 좋아요. 저기가 좋아요. 보통 이런 얘기만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쓰고 나면 상위 노출이 뭐야? 글이 그냥 통째로 누락돼 버리는 거야. 저품질이 되진 않을까 막 이런 온갖 걱정에 휩싸이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그런 체험단 포스팅 이외에 어떤 일반적인 포스팅들도 언제든 각 포스팅 하나하나가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다 진짜 자세하게 A to G로 풀어드린 게 있으니까 이거 꼭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이번 영상은 우리 씨앗이 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블로그를 갓 시작한 분들이 유독 체험단 포스팅에서만 누락이 발생하더라. 그 이유와 대처법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블리니 분들이 체험단 포스팅 후에 누락을 당하는 이유, 첫 번째, 글밥이 부족하다. 아직 글 쓰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대부분 체험단을 시작하면 맛집 포스팅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디 맛집, 무슨 맛집, 이렇게 맛집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는데, 맛집은요 워낙 경쟁력이 셉니다. 네이버에서 다룰 수 있는 그 모든 카테고리 중에서 맛집 포스팅이 아마 경쟁이 제일 셀 거예요. 경쟁이 세다는 건 그만큼 네이버의 자체 필터링 시스템도 훨씬 더 그 기준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든 지 얼마 안 된 신생 블로그야. 그 블로그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 낮아요. 나 글 자체는 진짜 이거 체험단도 아니고 내돈내산이었어요. 심지어 그랬는데도 누락이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 맛집이란 글자가 안 들어갔는데요. 뭐뭐뭐 음식점, 그리고 음식에 대한 내용만 들어갔는데요. 자, 그래도 본문에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랬죠. 일반적인 포스팅보다 검색 노출 시스템의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서 그 블로그 자체가 포스팅이 아니라 그 블로그 자체의 신뢰성이 아직 낮다면 오래 한 블로그보다는 아무래도 누락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세 번째, 포스팅의 포맷, 레이아웃이라고 하죠. 처음엔 어떤 내용을 시작하고 어떤 사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엔 무슨 내용이 들어가고 이런 레이아웃들, 글의 구조 매번 너무 비슷해. 그리고 이거와 이어서 제목의 스타일이 집 포스팅을 할 때마다 계속 비슷해. 이것도 누락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 씨앗이 분들이라면, 자, 맛집으로 내가 체험단을 했어. 그러면 보통 가이드라인을 받죠. 자세한 가이드도 있고 간략하게 주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건 특정 키워드로 줄 겁니다. 홍대 맛집, 강남 맛집, 마곡 맛집, 이런 식으로 지역명 플러스 맛집이 거의 다 반드시 붙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그냥 키워드가 있다, 미션 키워드가 있다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 그 미션 키워드가 굉장히 많아. 이렇게 빼곡하게 많다는 거죠. 강서구 맛집, 마곡 맛집, 마곡 나루 맛집,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 비슷비슷한 애들이 막 쭉 들어가 있습니다. 걔네들의 특징이 가만 보면 방금 제가 그랬잖아요. 마곡, 마곡나루, 양천양교. 완전히 붙어있지도 않아. 지하철 한두 정거장 그 정도 거리란 말이에요. 즉 그 권역에 있는 지역명을 막 다 때려 넣어요. 미션 키워드에다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오기도 하고요.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마곡, 마곡나루, 양천양교, 강서구, 이걸 제목에다 다 넣는다는 거야. 근데 이것만 있으면 다행이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도 더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가이드에 적혀있는 미션 키워드라고 해서 다 쓸 필요는 없다. 즉 무리하게 키워드를 다 우겨 넣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제목에 넣다 보니까 본문도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이 집은 파스타가 맛있는 홍대 맛집이에요. 홍대 파스타 맛집 찾는 분들께 강추.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목에다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다 때려 넣다 보니까 본문에도 그걸 풀어야겠다는 그런 압박감이 계속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본문에 키워드를 막 우겨 넣게 되고 누락의 확률도 높아지지만 그 글을 우연히 본 사람도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왜 이렇게 얘는 계속 막 문장이 뭔가 어색해,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그 문장은 이런 식으로 담백하게 바꾸는 겁니다. 파스타가 완전 맛있어요.
홍대 파스타 맛집을 찾는 분들께 강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끊으면 좋다. 또 다른 기타 사유로 맛집을 갔어. 근데 그 사진을 열심히 찍을 거 아니에요. 음식이 나왔을 때 사진을 막 여러 각도에서 열심히 찍는단 말이야. 많으면 좋겠지라는 생각에 엄청 많이 넣어요. 근데 가만히 이걸 객관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구도 비슷해, 불필요하게 그 음식 사진의 그 장수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빈번한 누락의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진짜 깔끔하게 A컷 딱 하나만 넣는다. 비슷한 구도에서 찍은 것들은 그냥 딱 하나만 골라서 그것만 올리세요. 불필요하게 이미지가 너무 많으면 누락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음식 사진도 옆에서 찍고 항공샷으로 찍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구도를 하나의 음식을 놓고도 다양한 구도로 계속 담으려는 노력을 해보셔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제목에 쓴 내용과 본문에 쓴 내용을 연관성 있게 구성하셔야 돼요. 제목에 내가 땡땡역 술집 이렇게 썼어. 그러면 본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땡땡역, 그 지하철역에서 그 부근에서 내가 왜 그 집을 찾게 됐는지, 간결한 이유, 어떻게 하면 거길 갈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예약을 하거나 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느낀 점들, 이런 것들을 풀 때 내 의견이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내가 내돈내산이든 내가 갔다 온 후기를 쓰겠지만 나중에 이걸 누구 보라고 쓰는 거야? 광고주 보라고 쓰는 거예요? 아니잖아. 땡땡역 술집을 찾는 사람들한테 내 포스팅이 보여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써야 돼요. 즉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들은 여길 왜 찾을까?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길 찾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써보려는 노력을 해보셔라. 근데 이거는 사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고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예요. 또 다른 기타 사유로 이것도 글밥과 관련된 건데 포스팅 본문에 맥락을 지켜야 돼요. 글에 구조화를 잘해야 된다. 제가 잘 쓰는 포스팅은 뭐 이런 게 있죠. 노트북 리뷰를 쓸 때 노트북에 디스플레이 얘기를 내가 쓰고 있단 말이야. 디스플레이 스펙은 어떻고 이거는 뭐 색깔이 쨍하고 해서 몇 인치고 보기 좋았다. 근데 거기에 사진에 내가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그 화면을 찍어서 넣었어.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 그 바로 뒤에다가 어떻게 쓰냐면 디스플레이 얘기를 쓰고 있었는데 스피커 품질도 뭐 몇 와트여서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내용을 풀어버려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을걸요. 근데 이게 이거는 틀렸어가 아니라 네이버 상위 노출이나 누락이 안 된다는 그런 좋은 글을 써야 된다. 그런 조건 하에서 볼 때는 결코 좋은 문서는 아니다. 글에 구조화를 못한 거예요. 디스플레이 얘기를 쓰고 있었다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내용 다 끝내고 나서 문단이 넘어가고 나서 스피커로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넘어가야 구조화가 잘 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는 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알고리즘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똑같이 느낍니다. 잘 못 읽겠어 하는 글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구조화를 못해요. 근데 스피커 얘기를 아예 따로 떼어놓고 쓰기에는 또 너무 짧아요. 자, 그럴 때는요, 그 노트북에 관련된 진짜 짧게 언급해야 되는 것들만 따로 묶는 거야. 스피커에 대한 내용이 한 줄로 그냥 끝났어. 그리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 옆에 보면 노트북에 그 포트들 있잖아요. USB-A 포트가 있기 때문에 외부 스피커를 연결해서 쓰기에도 좋다. 자, 스피커와 포트 구성을 연결하면서 스피커 얘기가 자연스럽게 다시 나왔죠.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짧게 끝날 수 있는 것들을 묶어서 뭐 기타 스펙, 기타 후기, 뭐 기타 사양 이렇게 해서 따로 구조화를 하셔라. 조금 더 쉬운 예시를 잠깐 짧게 들어보면, 자, 우리가 아웃백을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스테이크는 미디엄으로 주문했는데 육즙이 진짜 잘 살아 있었어요. 옆에서 굽고 커팅해 주던 직원분도 친절하셔서 기분 좋게 식사했고요. 그 옆에 감자 필에도 부드럽고 간이 딱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썼어. 어때요? 이 포스팅, 이 내용 틀린 내용인가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구조화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건 아니다. 스테이크 맛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맛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왔는데 스테이크가 아니라 옆에 있던 감자 퓨레에 대한 맛의 평가가 이어졌어요. 한 문단 안에 전혀 다른 세 개의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가 쉬우시죠? 스테이크는 미디엄으로 주문했는데 육즙이 진짜 잘 살아 있었어요. 그와 곁들여서 옆에 있는 감자 퓨레도 부드럽고 간이 딱이라서 두 개를 같이 먹었을 때 더 찰떡궁합이더라고요. 근데 더 만족스러웠던 건 옆에서 스테이크를 굽고 커팅해 주던 직원분도 어찌나 친절하시던지. 자, 맛에 대한 거 스테이크와 함께 나오는 감자피를 묶어서 한 문장으로 하나의 구조화를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연관은 있지만 관련성이 조금은 적은 그 직원의 서비스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무르르듯이 넘어갔다. 이거는 블로그 글이 아니라 모든 글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여러 가지 글들에 진짜 이건 글을 잘 썼다라고 하는 글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봐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렇게까지 강조한 이런 구조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내용 나왔다, 저 내용 나왔다.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읽기 싫을 거예요. 내 생각이랑 내 느낌을 많지는 않아도 꼭 담으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보는 독자 입장에서는 정성스럽네, 퀄리티가 좋네, 이런 후기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알고리즘이 봤을 때도 그런 내용이 항상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초보분들 많이 하시는 실수, 제목 짓는 연습 4개의 예시를 가지고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신논현역 술집, 논현역 술집, 강남역 포차. 이걸 가지고 제목을 신논현역 술집 추천, 강남역 포차 느낌 물씬, 이렇게 그냥 제목을 지으면 되고, 2번 자양동 속눈썹, 구이 속눈썹, 아차산 속눈썹, 이렇게 왔어요. 그럼 자양동 속눈썹 만족 후기 괄호 열고 구이 아차산 속눈썹 괄호 닫고. 웬만하면 제목 안에 같은 단어를 2번 넣는 걸 제가 지양하는 편인데 반드시 그렇다고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제목 같은 경우는 만족 후기 괄호 열고 구이 아차산, 이 비슷한 지역을 묶었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끝내버리면 뭔가 맥락에 안 맞기 때문에 뒤에다가 속눈썹을 한 번 더 넣어줬다. 3번 캡슐 커피 추천, 홈카페 오늘의 커피. 미션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홈카페 캡슐 커피 추천, 콤마 오늘의 커피는 너다. 이렇게 제목을 지으면 되겠고, 4번 부산 실내, 부산 아이와 함께 시내 뮤지엄. 이렇게 미션이 왔어요. 그럼 부산 실내 나들이 아이와 함께 콤마 찍고 시내 뮤지엄 후기, 이렇게 깔끔하게 제목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